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일은 없었죠. 이제 사토시 기수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를 치렀던 조성곤 기수가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정말 많은 상금을 벌어갔고, 일요일 중반에 컨텐션 난조로 기수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금요일과 일요일 오전부에 상금을 벌 만큼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박재희 기수가 또 선전을 좀 했었죠. 박재희 기수가 좀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많은 마필들을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지난주는 조성곤 기수가 상금을 말고 돈은 제일 많이 벌었던 기수로 1등이었고, 그 다음에는 박재희 기수. 박재희 기수가 이번 주도 만약에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앞으로 좀 감을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말 타는데 좀 감을 잡았다고 감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짝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감을 잡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탔는지 이번 주 말 타는 걸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곤 기수는 이번 주도 많이 타요. 저번 주에 12마리에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도 금요일만 벌써 7마리. 이번 주도 말 타는 걸 한번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요일에는 대장경주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 제가 연속된 승부처를 이렇게 잡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 주 금요일 10월 27일은, 부득이하게 6경주와 7경주를 메인과 준메인으로 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자, 6경주 준메인 승부,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 아무래도 5번 유로신화죠. 5번 유로신화가 현장에서 배당판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 그리고 조성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새로운 바람, 그리고 백두백호 전준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번 니나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에서 관심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마필의 능력상으로는 이 8번 백두백호가 단거리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전에서 악벽이죠. 주행검사 할 때야 차분하게 타면 됩니다. 잡고서 따라가면서 앞에 말들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외측 사행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데, 실경주는 틀리죠. 다른 마필들의 움직임도 틀리고 이 기수의 마음가짐도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 실경주에서 8번 백두백호의 외측 사행, 심하게 하는 외측 사행을 전진구 기수가 잡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고 그러면 마필의 능력은 8번 백두백호가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7번 새로운 바람은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로신화 역시 데뷔 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발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니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 마신차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발걸음이 좀 살아있는 발걸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탄력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3번 니나 좀 세게 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1번 투투에이스. 데뷔전을 그렇게 좋게 치른 마필은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서 발주에서 나오자마자 좀 착지 불량의 문제도 좀 있었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이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따라가면서 선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하고 선입하고 그 중간에만 서 있다고 그래도 1번 투투에이스가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니나, 1번 투투에이스, 이 두 마리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뭐 그렇게 크게 능력상 우위에 있는 마필들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편성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이번 영광의 챔프 조정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9주 만에 좀 전력을 재정비하고 출전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팔려줄 수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 11번 히든 챔프가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력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번과 11번이 현장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려줄 것 같은데 부산 경마장이 요즘에 보면은 배당판이 많이 흐트러지죠. 그 중심에 있을 말이 저는 1번 트리니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리니티가 사전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현장 예상판에서는 1번 트리니티가 이 배당판에서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경주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좀 나름대로 고전을 좀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안쪽에 원게이트 출발에 이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충분히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기 때문에 자 15조 마방의 1번 트리니티 조인권 기수 기승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VIP 킹이라는 마필 지금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행검사 때 발걸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데뷔 전에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요주의 마필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 21조에서 망아지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망아지들이 데뷔 전에 선전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1조에 3번 VIP 킹 하마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트리니티의 기습 선행 가능성 그리고 11번 히든 챔프 2번 영광의 챔프 3번 VIP 킹 이런 정도의 마필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 있는 마필이죠. 2번 퍼스트 신화. 지금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김동현 기수하고 앙숙을 진 사이도 아니고 뭐 김동현 기수를 방송에서 자주 좀 별로 좋게 평가를 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말을 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의 각질에 맞게 경주를 기승을 해주는 건데 김동현 기수는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해서 제가 뭐 백종원 씨를 그렇게 요리하는 백종원 씨를 좋아하고 뭐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는 그런 사이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직도 귀에 맴도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야 장사가 되지 않겠냐. 내가 타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말이 원하는 대로 말의 각질에 맞게 경주를 타야 그 말이 성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동현 기수는 아니에요. 이 모든 말을 자기가 타고 싶은 대로 탑니다. 외곽에서 모래 맞기 싫어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타기 때문에 제가 김동현 기수를 이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수가 아닌데 안쪽에 2번 게이트 1번 게이트를 달고도 어느 순간에 외곽에 6, 7번째 외곽에 서 있는 게 김동현 기수. 기승술환하는 정말 좋죠. 1번, 2번 달고 바깥으로 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쉽게 빼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김동현 기수의 그런 기승술은 좀 타의 추종을 좀 부러워하는데 아무튼 뭐 2번 퍼스트 신화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불안감이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3번 볼드를주가 아직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이 1000m만 지금 2번을 뛰었던 마필인데 거리 경험이 없더라도 저는 이 선행이나 선입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간다 그러면 이 끝걸음까지 충분히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볼드를주를 좀 강하게 이번 편성에서는 보고 싶고요. 8번 최강 스틸스는 뭐 당연히 인기 마필이죠. 이번 경주 인기 마필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 여기에서는 8번 최강 스텔스만큼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저는 7번 로카드 세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카드 세븐이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 상당히 오랜 기간 휴식을 취했었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을 치르고도 또다시 약간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전 복귀전을 치렀을 때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말 상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로카드 세븐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11번 슈퍼슈프림. 이 슈퍼슈프림이라는 마필이 지금 흐름이 빠르지 않고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행 내지는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마필이 바로 11번 슈퍼슈프림입니다. 15조 안우성조계사 마방의 조인공 기수 조합. 직전에도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11번 슈퍼슈프림의 발걸음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마필 7번 굿파크라든지 5번 영광의 시크 이런 마필들도 전부 다 선입전개를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 많은 마필들이 다 입상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이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게 이런 편성이죠. 4경주.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하고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하고 최꼴등으로 팔리는 마필하고의 전력차가 크지 않다. 전개를 잘 풀어내고 조교 상태가 좋은 마필이 좀 우승을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4경주에 저도 좀 보고 있는 배당 마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오픈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저도 이 마필이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어차피 5번, 7번, 11번 거기 많게는 12번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아마도 고액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을 아예 그냥 축으로 놓고 한번 붙어보고도 싶은 경주가 이번 4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복승식의 출마로는 11번 슈퍼슈프림을 뺄 수가 없죠. 이번 4경주 11번 슈퍼슈프림은 어찌되었던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저 배당이 가능한 경주죠. 7번 파샤 그리고 5번 아임묘 마더. 아임묘 마더는 아임묘 파더, 아임묘 엉클, 아임묘 머더까지 아임묘 시리즈 이원 테마주의 마필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8조 마방까지 흘러왔네요. 직전 경주의 이 요인이 마방 이적한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28조 함선 조계사 마방에서는 이 정도의 마필이면은 특 A급입니다. 특 A급.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는 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은 특별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성적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곁들어서 다른 마필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조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5번 아임녀 머더다.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승술에 있어서는 믿고 들어가야 되죠. 직전에 아임녀마더를 5마신 차로 제압을 했던 7번 파샤. 문제는 이제 조정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상금을 벌고자 간다 그러면 7번, 5번 한 방으로 끝나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요. 그런데 이제 또 조정공 기수가 돈을 벌고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번 아임녀마더를 좀 그래도 복승식의 출마로 안정적인 마필이 아닐까. 물론 28조로 마방 이적을 해서 마필의 컨디션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안하면서 불안한 마필을 축을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마음 편한 마필을 축을 놓고 가는 게 좀 더 이롭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저는 이 조교 우승 마필로 1번 글로벌 진주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조교 때 탄력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안쪽 원게이트 조건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좀 자신감을 회복했었던 이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교 상태가 훌륭한 1번 글로벌 진주를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5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저번 주는 그 전주는 메인 승부 고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전주는 메인 승부는 좀 빗나갔고 준메인 승부처에서 준배당 한 방으로 아주 제대로 잡아드렸었는데, 요 근래 주차논이 승부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도 6경주와 7경주 두 경주를 잡았는데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합지에 점도 안 찍힌 백판 마필을 충마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것이고, 7경주 역시 아주 저 밑에 있는 복병 마필을 충마로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6경주는 많은 마필들이 관심사상에 있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12마리 마필들 중에서 한 8마리의 마필들 정도가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4마리 정도 빼놓고서는 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어떤 마필이든지 간에 여기서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사토시 기수가 지금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겠어요. 한국에 와서 자기 상금 벌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을 텐데, 열심히 타주기는 할 텐데 기승수를 좀 믿을 수는 없겠고요. 역시 그래도 9번 파티 투나잇이 이번 경주는 배당판에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커밍 어게인의 이 최저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의 전력을 강하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 두 마필도 여기에서나 봐줄만 하지, 다른 경주에 갖다 놓으면 크게 임팩트가 없는 마필들이잖아요. 이번 경주 단지 편성을 잘 만난 인기 마필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조교 때 컨디션의 변화가 확실하게 와 있고,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에 두고 배당으로 9번 12번하고 같이 들어와도 기본 4, 50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적게 나오면 30배 정도, 그 정도의 마번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잘할게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마가 제가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운이 좀 따라주고, 또 제가 보고 있던 마필들이 그렇게 또 경주가 딱 각이 맞아줘야지 적중을 할 수 있지, 제가 백날 복병마필 잘 잡아냈습니다, 이거 놓고 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그 마필이 들어오면은 저 벌써 빌딩 몇 채 샀겠죠.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냥 가능성이 있는 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6경주 3시 20분 발주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연속된 승부처, 이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7경주 역시도 배당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좀 복귀로 잡아낸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에서 보면 당연히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직전에 7마신의 낙승을 거뒀던 이 10번 블레스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7번 개우지코지죠.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봐줄만한 마필, 만약에 선행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순간에 이제 저 뒤로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개우지코지인데,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더욱 땡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 7번의 최저배당 가능성, 저는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7번 개우지코지가 거리적인 경험은 있지만 기본기는 저는 10번 블레스유를 인정을 합니다. 물론 10번 블레스유로 한 방을 때려야겠죠. 한 방을 때려야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먼저 두각이 되어 있는지 인기도에서는 저기 한 8위권, 9위권에 밀려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필의 단점보다는 그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의 장점을 보고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를 한번 붙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운이 따라줘야 되겠죠. 저도
모험을 좀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배당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7경주 뭐 6경주 끝나고 제주 교체 경주가 하나 껴있긴 합니다만은 6경주와 더불어서 연속된 승부처 4시 10분입니다. 좀 빠르게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4시 10분에 발주가 되는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뭐 여기도 마필들의 전력차가 좀 크지 않아요. 역시 월말 경주답게 좀 편성이 좀 빡빡하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일요일 17개 경주를 통틀어서 한 개의 경주를 빼놓고서는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그렇게 만만한 편성들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9번 에그니스죠. 9번 에그니스. 제가 직전에도 이거를 승부처로 갖고 두 번을 가서 두 번을 9월 24일도 준메인 승부처에서 축을 놓고 갔는데 그때는 응임여수가 들어오면서 막권을 깨버렸고, 직전 경주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에그니스를 축을 놓고 갔는데 제가 배다리 고수를 너무 얕봤어요. 하마식 기수가 조교는 시켰지만 이 12주 마박의 마피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현장에서 제가 빼버렸는데 배다리 고수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중배당을 내줬습니다. 에그니스를 제가 두 번을 축을 놓고 붙었는데 적중을 못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필인데 이번에는 또 조선공 기수까지 기승을 했어요. 일단 기본기는 에그니스는 좀 세게 봐야 됩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직전의 발걸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거기에다가 4번 킹사이먼, 직전 경주 김명근 기수였죠. 김명근 기수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기승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경주는 앞선에 있던 그 두 마리의 전력이 상당히 좀 전력차가 컸습니다. 그 두 마리의 마필을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다른 마필들과는 충분히 좀 해볼만 했었다. 이번에는 13조 승부기수 4번 킹사이먼을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인기 마필이죠. 안쪽에 있는 2번 시크릿 마린. 앞선 선입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부산 경마장에서 스타트를 가장 못 받기로 손꼽히는 1등 기수죠. 사토시 기수. 그 각지를 10분 활용을 해준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발주하는 순간에 응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마필은 저는 6번 다른 박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크게 임팩트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한 두 달여 만에 출전을 했을 때 직전 경주에서 이 킹사이먼하고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좀 몸이 좀 무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복귀전을 치를 때 몸이 좀 무거웠다. 이번에는 뭐 정상주기 출전으로 조기 때 좀 변화된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금이라도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6번 다른 박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전력차가 좀 심하죠. 9번 제키필라, 8번 베네이페이, 그리고 8번 베네이페이는 직전 경주 올라왔던 발걸음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복귀전을 치를 때는 마필의 상태가 엉망이었고, 그 다음 경주는 뭐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아예 뭐 저바닥에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는데, 직전 경주 마필의 컨디션이 끌어올라왔을 때 조인공 기수를 기승을 시켜서 제대로 된 승부, 역시 15조 안우성 조교사답게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말을 좀 잘 만들어요. 안우성 조교사가 신예 조교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기존에 있던 조교사들의 그 고정되어 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많이 이 탈피를 좀 한 이 신예 조교사,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우성 조교사의 활약이 좀 저는 두드러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 조교사가 바로 15조 안우성 조교사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8번 베네이페이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 9번 제키필라, 8번과 9번의 최저 배당 가능성 뭐 인정을 해야 되죠. 아무리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9번 제키필라 말의 능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3번 CF스타도 뭐 계속적으로 주시는 해야 될 마필이죠. 더군다나 직전 경주 이 지국천왕과 킹오브 코리아, 이 지국천왕 킹오브 코리아가 예산 마필이 아니죠. 엄청 강한 마필들인데, 자, 그 말들과 겨루어서 일마신차 코차, 이거 상당히 좀 잘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CF스타는 당연히 봐줘야 될 것 같고, 뭐 현장에서는 5번 대보름달이 바람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1번 최강전력도 바람이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이 8번과 9번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9경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1800m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많은 마필들이 좀 초반부터 페이스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죠. 그렇게 흐름이 빠른 경주는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안쪽에 원게이트에 선행 내지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1번 무적 신화가, 그러면 뭐 잡고서도 선행 선입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필의 페이스 안배를 좀 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끝걸음과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조절이 잘 되는 1번 무적 신화는 무섭죠. 좀 강하게 봐줘야 될 마필이고, 2번 런스타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7조 마방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짓을 다 했었었는데 마필과 훈련 패턴이 안 맞았었는지 이상하게 7조로 마방 이적을 한 후부터 말에 발걸음이 살아나서 변하지 않고 있어요. 7조 마방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잘 맞춰놓고 조교도 잘 시켰다는 얘기죠. 뭐 16조 김재섭 쪽에서가 좀 마음은 좀 아프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자기네가 신경을 쓴다 그래도 자기하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16조 김재섭 조교사가 뭐 완전히 흔히 말하는 바지 조교사도 아니고 잘하는 조교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에 가서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2번 런스타 승급전이지만 좀 강하게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워낙 추임마라서 유현명 기수하고는 좀 기수각질과 마필의 각질이 조금 안 맞지 않겠나,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필의 능력이 한 수 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5번 바로가, 그리고 9번 오션라인, 1조에서 두 머리의 마필을 꺼내놨는데, 저는 뭐 9번 오션라인보다는 5번 바로가를 좀 더 세게 보는 상황이고, 10번 베이킹즈도 승급전이지만은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마필의 각질에 맞게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외곽 선입전개 딱 맞죠. 지금 1번 무적신화나 6번 잉고맨 보내놓고 딱 그 옆에 4분의 3마신 물고 가면 라스트까지 끝걸음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마필 10번 베이킹즈까지는 이번 경주 좀 봐줘야 될 복병 마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경주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 경주 가보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중거리 경주죠. 자, 1등급 1400m는 거리는 중거리라도 좀 조촐하게 단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1400m이기 때문에 좀 배당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경주 거리인데, 마필의 능력상 배당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21조 마방의 두 마리예요. 6번 해야, 그리고 11번 돌아온 포경선. 11번 돌아온 포경선도 6월, 7월, 9월 대상 경주를 3번 나갔다 왔고, 6번 해야 역시 같이 뭐 6월, 7월, 9월 뭐 6월달도 다른 경주, 7월달도 뭐 다른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대상 경주만 꾸준하게 3번을 나갔던 이 두 마리 21조 마방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무엇보다 11번 돌아온 포경선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뭐 중거리까지는 강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전기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만식 기수 기승이다. 11번 돌아온 포경선, 그리고 6번 해야. 해야는 뭐
부산 경마장에 입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슈가 됐던 마필이죠. 아주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6번 해야 뭐 당연히 좀 봐줘야 될 마필. 아마 부산 경마장에서 최고가를 찍고 들어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6번 해야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이 4번 각별안에 기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각별안이. 마필의 각질은 선행 내지 선입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선행 내지 선입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지면서 선행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인기 1위가 부러졌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여하튼 지금 뭐 유현명 기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4번 각별안을 이번 경주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어떻게 뛸지 6번 해야와 4번 각별안 이 두 마리의 전력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1번 실버 클래식, 뭐 2번 맥앤치즈 직전 경주 동반 입상을 하면서 뭐 배당 좋은 중배당을 선물을 해줬지만 이번 경주는 아니겠죠. 저는 이번 경주는 아닐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이 9번 천지파크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7번 유성드림 김동현 기수 전용 마필이죠.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크게 결승선 들어올 때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뻔한 그런 몇 번의 경주를 보여줬던 마필. 이번에는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잘 타면은 좀 가능한 전력인데 어떻게 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김명신 기수도 워낙 이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김명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유성드림, 그리고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 천지파크, 이 두 마필의 이 복병 가능성. 그렇지만 복승식의 복병은 아니죠. 복승식의 복병은 아니고 이 삼복승식에서나 좀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마필의 전력은 3마리입니다. 6번 해야, 11번 돌아온 포경성, 그리고 12번 투투랩터까지 이 3마리의 마필의 능력이 우위에 있는 11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먼저 좀 봐야 되는 경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월 27일 금요일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10월 29일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